음. 질문이 있는데, 요즘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왜 이렇게 질문이 느끼하지? 질문이 이상하게 느끼한데.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요즘이 더 느끼해. 요즘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그 다음 질문도 좀 이상해. 없으면 안 될 만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이상한데. 질문들이 다 왜 이러지? 없으면 안 될 만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약간 옛날 영화 말투로 해볼까? 없으면 안 될 만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약간 뮤지컬 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없으면 안 될 만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아 이거 새벽에 이런 목소리 내면 안 되겠다. 시끄럽다. 윗집 아랫집 다 들리겠다 아주. 강수진이 누구예요? 성우예요? 제가 성우를 잘 몰라서. 질문이 다 이상해. 뭐 하세요? 이게 질문이야? 방송한다. 이누야샤 목소리 몰라요. 만화책으로만 봐가지고. 원피스 주인공 몰라. 만화책으로만 봐가지고. 뭐 하세요는 시비 거는 거 아니야? 뭐 하세요? 질문들 진짜 이상해. 질문이 다 미쳤나봐요.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진정 너희의 조상이 누군지 아느냐? 왜 나를 꾸짖어? 내가 혼난 기분이야. 진정, 진정 너희, 진정 너희의 조상이 누군지 아느냐? 진정 너희의 조상이 누군지 아느냐? 이 사극 톤으로 진정 너희의 조상이 누군지 아느냐? 저 드넓은 초원을 뭐라는 거야? 가장 최근에 받은 선물.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선물이면 다 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받은 선물. 지금 두 개가 시점에 헷갈리는데 카페 기프트 카드 아니면 여행 갔다가 사다 준 그 로이스 초콜릿 그 감자칩에 초콜릿 발라져 있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 질문이 선생님 전 웹툰 보는 거보다 여기 보는 게 더 꿀잼인데 드립력은 어떻게 늘리신 겁니까? 타고 나는 겁니다. 포기하십시오.
드립력이 후진데 억지로 늘리려고 하면 이제 재미없는데 나대는 사람 되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이미 늦었어.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이미 글렀어. 그게 발전이 될 사람이었으면 이런 거 안 물어봐. 저 사람은 왜 재밌지?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 재밌는 사람들은. 왜냐면 포기해요. 포기하면 빠를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재미없는데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 하세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다. 사람이 꼭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피드백을 받은 그림인데 자기가 그린 것처럼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를 봤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뭔가 저작권 문제나 그 외 기타 등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하세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이상하다. 그냥 기분 나쁘다. 그런 거면 그냥 냅두세요. 그러니까 문제 유지가 제가 볼 때 자기가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로 수정을 해놓고서는 자기가 마치 자기 능력으로 다 한 것 마냥 게시판에 올려놨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떡하겠어. 뭐 욕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애초에 밝히지도 않고 자기 실력인 것처럼 그냥 올려놓은 사람이 말이 통하겠어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피드백을 내가 해준 입장인데 이 새끼가 안 써놓은 것 같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뭐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 거 아니면 내버려두세요. 남일이면 내버려둬라. 내일이면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 정도? 나 같으면 안 한다. 이제 그건 됐고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정말 남한테 일부러 못된 말을 하지도 엿먹으라고 작전을 짜지도 않고 잘 사는데 하루 걸러 하루 콤마? 아니 요즘은 맨날 엿을 먹고 삽니다. 만만해 보여서 맨날 이렇게 남들에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피해받고 상처받고 사는 거겠죠. 이쯤 하면 의문이 듭니다. 의문 1. 혹시 나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고 내가 당하는 건 내 업보인데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건가? 의문 2. 남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상황인데 내가 예민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러는 것인가? 저의 좌우명은 역지사지인데 왜 남들은 저한테 역지사지를 안 해줄까요? 죽고 싶다 진짜. 이게 질문입니다. 늦게 오신 분 안녕하세요. 저의 생각은 일단 질문 1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나는 악의가 없고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주변에서 자꾸 족같이 구는가 그 얘기죠. 결국은 씨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새끼들 왜 자꾸 지랄이라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다 저 패고 싶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그죠? 이따위 세상 개같은 세상 내가 노력해도 나한테 개같이 구는 세상 개같다 이런 얘기죠. 의문 1에 대한 답변 1.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악의가 전혀 눈꽃만큼도 전혀 손톱만큼도 눈꽃만큼도 티끌만큼도 없어도 질문자님도 피해를 끼치고 삽니다. 100% 확률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피해를 끼치고 살아.
왜냐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맞고 절대적으로 틀린 게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누군 저게 맞다고 생각해. 질문자님은 본인의 기준에서 본인이 피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기준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악의는 없어도 나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질문자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역지사지 잘한다 그러셨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악의는 하나도 없는데 개짱난 사람. 악의 하나도 없는데 악의가 없는 게 더 열받는 사람 있죠. 악의가 없기 때문에, 악의가 없고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잘하고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다 피해야. 그거 더 열받죠. 그게 진짜 제일 족같죠. 악의가 없는데 짜증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 근데 그 사람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는 피해 안 끼치려고 하고 자기는 착한 거예요. 질문자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자님한테 그런 사람이 있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질문자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모르지. 남은 알겠죠. 오히려 악의가 없기 때문에 더 열받아. 왜냐면 자기가 착하다고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답변 1. 당연히 질문자님도 남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끼쳤을 수 있다. 끼쳤을 것이다. 끼쳤다 이미. 아시겠죠? 그리고 남들은 질문 2에 대한 답변 2. 남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상황인데 내가 예민해서 화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러는 것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예민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남이 안 그런 거에 내가 예민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게 싫으면 싫은 거지.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 자체를. 남이 그거에 대해서 싫고 좋고 뭐라고 생각하든 알 바 없어요. 질문자님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질문자님의 말을 정리하면 질문자님 악의가 없죠.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피해를 끼칠 수 있어요. 끼치고 있을 확률이 높아. 많이 끼치는 사람이냐 덜 끼치는 사람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질문자님이 무언가에 대해서 짜증이 날 때 그거랑 상관없이 예민하든 말 남에 비해 예민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거기 맞춰 사세요. 근데 지금이 짜증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은 내가 악의가 없고 나는 착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개같이 구는 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줄까? 만약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안 해주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하러 기대해? 안 해줄 건데. 타인의 선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선하려고 노력하는 거랑 타인의 선의를 기대하는 거랑 되게 다른 거예요. 모든 게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있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은 다 악하다고 생각해. 그냥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지 남이 안 좋다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진짜 끝도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다 나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쁘다는 의미가 나쁘려고 나쁜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좋으려고 해도 나빠요. 사람은. 왜냐하면 좋음의 기준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선하게 행동하려는 게 나한테는 악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 되게 많죠. 그래서 인간은 다 악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걸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치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투표 똑바로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내 목소리 내고. 그런 합의가 광역으로 일어나면 그게 법제화 될 거잖아요. 그죠? 내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해 준다면.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 외적인 거 사람이 착하기를 바라는 거 그냥 포기하세요. 애초에 그게 불가능한 게
착하다 안 착하다의 기준이 질문자님 가치관 기준이에요. 그죠?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준으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어도 그거 되게 쉽지 않아. 왜냐면 나는 이 사회를 안다고 생각해도 내가 아는 사회는 내 주변의 사회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안 돼. 내가 뭔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때부터 꼰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모른다의 기준이 아주 큰 틀에서 말고 세세한 거에서의 선악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큰 틀에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거야 뻔히 알겠지만, 내가 사람한테 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내가 어떤 몸짓을 하느냐, 어떤 눈빛을 하느냐, 이런 것들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게 합쳐져서 나의 실제 생활에서의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나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죠? 거기에 일반화된 합의가 있을까? 별로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자님의 선악의 기준은 그냥 질문자님 생각이에요. 그거 기준으로 남한테 해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사실은. 남이 왜 그걸 해줘요? 그리고 주변에서 역지사지를 안 해주잖아요. 질문자님의 생각은 그거죠. 내가 역지사지를 하고 있는데 이 씹새끼들이 역지사지를 왜 나한테 안 해줘? 내가 하는데 니들은 왜 안 해줘? 이거잖아요. 주변에서 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질문자님이 그냥 자기 선의로 했잖아요. 근데 왜 남한테 그걸 바래? 자기 선의로 했으면 끝까지 선의로 하세요. 선의라는 거는 질문자님이 그랬죠. 노력한다 그랬죠. 착하게 사려고 한다는 얘긴데 결국 착하게 산다는 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착한 게 착한 거예요. 질문자님은 지금 대가를 바라고 착한 거예요. 남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잘하면 남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 생각이죠. 그건 착한 게 아니지. 그거는 남이 나한테 착하길 바라면서 착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착하려면 대가 없이 착한 게 착한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그게 선한 거지. 예를 들면 선물도 그렇잖아요.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줘. 상대가 나한테 답례를 주든 말든 상관없어. 그게 선물이에요. 그죠?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쟤는 나한테 이 선물을 주겠지라고 하면 선물이 아니야. 그거는 대가를 얻기 위한 값을 지불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거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상대가 뭐라고 반응하든 나는 상관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 그게 선물이지. 지금 질문자님의 선의가 딱 그런 거예요. 상대들이 나한테 내가 하는 걸 똑같이 주기를 바라면서 주는 거야. 그건 이미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선의라고 할 수 없지. 되게 고민이 많으시고 이게 되게 짜증이 많이 날 텐데, 제가 질문자님 기분 좋은 대답 못 해줘서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내 기준이잖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싶진 않고 내 기준이 내 기준이 질문자님의 가치관에 맞냐 틀리냐 안 중요하죠.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안 맞으면 무시하세요. 자, 다음 질문. 아, 지금 그루브님이 질문자님이에요? 아, 뭘 기대하지 마, 세상한테, 타인한테.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가 그 제일 심해. 내가 사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는 왜 나한테 그걸 안 해줄까? 그럼 기대하면 안 돼. 내가 충분히 잘했을 때 걔도 알아서 잘 하고 싶으면 잘 하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준다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없는 선의 행동을 얘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다쳐가지고 머리카락 왜 이래. 기대하지 마. 기대할 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불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기대하는 순간. 뭐 내비두면 낫겠죠. 뭐 상관없어요. 다음 질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업무가 힘들고 특히 사람에 치일 때는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드는데 잘 해소가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냐는 소리를 하면은 흔들릴 때가 많다. 마음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은데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이 좋아지면 나한테 좋은 일이다 하면서 타이르는 게 그냥 자기 방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제 개 같은 게 사람 문제예요, 다. 방금 전에 질문자님도 주변 사람들과 나와의 충돌 때문에 힘든 거죠. 내가 볼 때 99%는 그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사람 문제 때문에 참을 수 없고 힘든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회사 다니기가 힘들다. 그게 회사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겪는 사람과의 일이 힘든 거잖아요. 학교 가는 게 힘들다. 학교가 힘든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과의 일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다 사람이 힘든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유는 필요 없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 꺼지라 그래. 내 맘이지. 내가 하겠다는데 니네가 뭔 상관이야.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 업무라는 거는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더 하겠다는데 왜 니네가 말리냐고. 꺼져. 예를 들면 저 입사하고 나서 입사 첫 주였나? 그러니까 신입사원일 때 입사 첫 주인가 둘째 주,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그때 첫 업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게임에서 말하는 거예요. 첫 컨셉 아트를 하고 그거를 이제 컨펌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인게임 그래픽 하는 파트한테 보냈어요. 그쪽 이제 담당자한테. 그 담당자가 지금 인게임 그래픽으로 만들려면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요 부분이 조금 부적합하다,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사원인 내가 듣기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걸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정 요청이 왔고 내가 하기로 한 거죠. 내가 보니까 뭐 그냥 뭐 한 30분이면 수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뒤에 줬어요. 수정해갖고 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유 뭐 이걸 30분 만에 주냐고. 이런 식으로 30분마다 그렇게 바로 수정해서 보내고 그러면 일만 더 많아지고 안 좋아. 그게 신입한테 할 말이냐? 미친놈아. 아휴,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아트 디렉터 할 때도 두고두고 속을 썩이더라고요. 미친놈들이었어. 자세히 말하자면 끝이 없고, 아무튼 개념이 없는 새끼들이었어. 그거를 씨발 그거를 신입한테 충고랍시고 하고 있냐? 아휴. 뭐라, 아무튼 다음 질문 할 거야. 머리 스타일 어디서 꾸미셨나? 자른 거 말하는 거예요? 논현동에 제 단골집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골집이 원래 논현동은 아니었고, 원래 논현동 가던 건 아니었고, 그 제가 건대북을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건대 있으니까 건대 미용실 많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건대 입구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잘랐는데
어느 날 제가 가던 데에 원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 같이 제 머리를 봐주던 그 미용하시는 분도 이제 다른 미용실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원장님이 직접 해주겠대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머리를 받았는데 그분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계속 받았어요. 몇 년을. 근데 그분이 그 미용실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싶어가지고 그분께 그때쯤 이제 몇 년 이미 됐으니까 갈 때 이미 갈 때 미리 예약하고 갔거든요. 연락을 해봤더니 아 그게 논현동에서 원래 하시던 분이 논현동에서 원래 했는데 대학가에서 해볼까 하고 그 미용실을 사서 그때 이제 저를 만난 거래요. 그래서 몇 년간 해주시다가 대학교 그쪽이 좀 사정이 뭐 이래 돼갖고 조금 안 맞아서 다시 팔아서 다시 이제 원래 하던 논현동에서만 계속 하신다고. 그래서 그 논현동으로 와주실 수 있으면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5년 넘게, 지금 5년? 또 더 넘었나? 아무튼 그때부터 논현동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다니던 데는 이제 대학교 앞이니까 손님이 다 대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논현동 가니까 일반인 손님이 갈 때마다 저밖에 없어요. 호스티스랑 호스트밖에 없어요. 손님이. 아,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달라. 이상해. 그래서 다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쪽 일 하시는 분들이 그쪽 일 가기 전에 저녁에 출근하려고 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그래요. 다 그 미용실 통째로 다. 나만 일반인이야. 그래서 분위기가 좀 그래. 좀 뭔가 좀 뻘쭘해요. 갈 때마다. 아무튼 다음 다음 질문은 그림 이렇게 제가 수정할 때 올가미로 이렇게 쭉 오린 다음에 이렇게 옮길 때 밑에 그냥 이렇게 뻥 안 뚫리고 밑에 채워진 상태로 제가 옮길 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올가미를 자르고 나서 그거를 집어서 그냥 옮기면 지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기에 잘라서 옮기는 거라 구멍이 뚫려요. 근데 그 옮길 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옮길 때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옮기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두 겹짜리가 되면서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옮기고 마우스를 딱 대면 그 자리에 복제된 채로 탁 놔져요. 아시겠죠? 고3인데 다음 질문이 고3인데 그림을 늦게 시작한 것 같냐, 그리고 고3의 대학 진학에 관련된 팁 혹은 뭐 그런 거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냐. 고3인데 늦게 시작했냐 안 했냐는 본인의 천재성에 달려있어. 본인이 천재라면 고3이어도 아직 시간 남아 돌아요. 본인이 천재가 아니라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고3인데 만약에 그림이 늦은 것 같다, 실력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는다, 시간 여유가 너무 없다, 그런 거를 본인이 천재라면 제가 조언해줄 필요가 없죠. 뭐 알아서 하겠지. 본인이 천재가 아니라서 그림 시작한 게 늦었다, 대학 진학에 관련된 팁을 드리면 재수하세요. 그럼 돼. 저도 재수했어요. 재수하면 되지. 그게 팁입니다. 비밀을 말해달라는데 다음 질문이 비밀 더 진짜 비밀 없는 사람인데 온갖 거를 다 TMI로 풀고 있잖아요 지금. 비밀이 뭐 있나?
다음 질문 이거 되게 대답하기 애매한데? 체리 꼭지를 혀로 매듭을 지어봤냐요? 아니, 안 해봤는데? 그걸 잘하면 키스를 잘하는 거라던데 해봤냐고. 그게 질문이에요. 그걸 굳이 뭐 해봐야 되나? 그리고 키스 잘하는 게 중요한가? 키스보다 중요한 걸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전에 방송에서 공간지각 능력도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그거 훈련 방법을 혹시 아시냐고. 알면 알려달라고. 그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논문 요약을 봤는데, 그 공간지각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도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제일 낮은 사람도 있고 제일 높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요렇게 있을 거잖아요. 다 이렇게 정도가 쭉. 근데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임상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특정 방법을 써서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원래 최대치, 선천적으로 최대치가 여긴데, 그런 사람이랑 선천적으로 최저치였던 사람들 여러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법을 쓰니까 전부 다 이렇게 늘어서 다 같이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됐대. 최고 레벨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도 사람은 훈련해서 공간지각 능력을 최대치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게 팩트라는 얘기죠. 그죠? 그 방법이란 FPS 게임 하루에 3시간씩 하기. 그게 방법입니다. 뻥 아니고 진짜로. FPS 게임 3시간씩 하기 하루에. 근데 그 이유도 알 것 같아. 심지어 FPS 게임 가면은 내가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만 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길 찾아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FPS 게임은 싫든 좋든 길 찾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인칭으로.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냥 임상실험으로 알게 된 팩트입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뭐가 이상하지? 배그는 배그도 물론 뭐 도움 되겠지만 배그는 TPS잖아요. 배그를 FPS 시점으로 하루에 3시간씩 하시든가. 다음 질문은 쌤 사랑합니다. 쌤도 저 사랑하시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질문자님을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지금 지구에 사랑하는 사람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건 토리 하나밖에 없어. 그 누가 됐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사랑을 떠나서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죠. 뭐 이제 친구로서, 뭐 연장자로서, 동생으로서 다 있는데, 질문자님이 누군지 난 모르잖아요. 호감이고 뭐고 뭐 누군지 몰라.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분 질문 또 왔어요. 아까 그 고3인데 그림 시작이 늦었나라고 물어본 장본인입니다. 원장님이 대학 진학 관련된 팁을 주시면서 재수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만약 대학을 진학 안 한다는 기점으로 고3이 늦은 시기일까요? 아, 뭐 자꾸 늦었냐 안 늦었냐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 그 늦었으면 어쩔 거고 안 늦었으면 어쩔 건데요. 세상 만사를 뭐 늦었냐 빠르냐 물어보려고 그래서 뭐 어쩌려고. 그래서 내가 대학 늦었다 그러면 안 갈 거고 안 늦었다 그러면 갈 거예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세요. 남한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간도 늦었어. 자 그러면. 시간 늦었으니까. 자꾸 늦었냐 안 늦었냐 물어보고 있어. 뭐 할 때마다 늦었냐 안 늦었냐 물어보려고 그러면 늦었어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늦었어도 하기 싫으면 안 해야지. 지금 방송 시간 늦어서 안 볼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보고 있잖아 지금. 어떡하라고. 세상 만사 이렇게 남한테 물어보면서 살라고? 직접 결정하세요. 고3이면 다 컸구만. 고3이면 충분히 어른 대접 받을 만한 나이구만. 어른이 뭔지 아세요? 자기 결정에 자기가 책임지는 게 어른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른 아니야. 그거 하면 어른이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고3인데 그림 시작 늦었으면 뭔 상관인데 그게. 내가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려야지. 대학 가고 싶으면 가야지. 아줌마 아저씨가 돼서도 대학 가고 싶으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 상관이야. 늦었냐 안 늦었냐 그거에 괄호치고 앞에 붙어있는 말이 그거죠. 남들에 비해서. 그죠? 남들에 비해서 늦었냐 남들에 비해서 안 늦었냐 뭔 상관이야 그게. 니 알아서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었으니까 방송 끄고 주무세요. 저는 뭐 빨라서 방송합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스트리머 하기에 30대 중반은 너무 늦었다. 30대 중반이 스트리밍을 30대 중반이 스트리밍을 시작해? 그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늦었네. 아니 님들은 왜 자꾸 옆에서 안 늦었다 안 늦었다 뭐 120세까지 살 텐데요 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진짜 늦었으면 어떡할 건데. 님들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어떻게 알아. 지나봐야 아는 거지. 대학 입시 준비했어. 했는데 막상 했더니 뭐 그냥 뭐 한 몇 개월 하고 붙어버렸어. 그러면 안 늦었던 거고. 만약에 3년 전에 시작했어요. 아니면 예중부터 시작했어. 나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어. 근데 떨어졌어. 그러면 늦었던 거지. 그 사람한테는 뭔 상관이야. 그럼 결과를 봐야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 늦었냐 안 늦었냐의 기준은 남들의 평균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남들의 평균? 내가 남들이랑 똑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질문자님 모든 면에서 남들의 평균에 완벽하게 일치해요? 절대 안 그렇잖아. 본인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세요.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질문자님 실력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장단점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카이스트를 노려도 천재면 가겠지. 근데 제가 볼 때 질문자님이 그런 천재였으면 이 질문 안 했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좀 늦었다 내가 보기에. 미안한데 카이스트는 좀 늦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뭔가 이렇게 내 결정의 책임을 나한테 미루고 싶은 거지. 인생 더 많이 사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결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결정해주세요. 그런 거 해도 돼. 그런 거 해도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식당에서 하세요. 식당에서 뭐 먹을지 고민될 때 그냥 알아서 주문해달라. 그 정도일 때 그거 하시고 큰 결정, 님 인생은 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내가 닭고기 먹고 싶은데 한 마리 뜯고 싶은데 후라이드 먹을까 양념 먹을까 이런 거 고민될 때 같이 있는 애한테 물어봐. 그냥 네 알아서 시키라 그래. 고민되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 고민될 때 친구한테 알아서 주문하라 그래. 그냥 아 모르겠어 네 알아서 해 하고 그냥 결정 맡기세요. 근데 이런 거는 님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난 내 생각에 솔직히 난 현실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아 누군가 빨리 말려줬으면 좋겠다. 늦었다고 지금 빨리 말해주면은 딴 거 할 텐데. 그거거나 자꾸 주변에서 늦었다고 하지 말라는데 아 나 진짜 하고 싶은데 괜찮다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빨리 하게. 내가 볼 때 근데 질문의 뉘앙스를 봤을 때 후자는 아니야.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전자예요. 질문자는 솔직히 전자죠. 저 질문은 그러니까 왜 한 거냐면 일단 1번은 결정을 미루고 싶은 거예요. 2번은 자신감이 없는 거지. 뭐해?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거를 그림을 지금은 그릴 줄 모르잖아요. 배우면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배우면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시점이 얼마나 걸릴지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해낼 자신이 없는 거지. 지금 주어진 여건 안에 고3에 남은 기간 안에 내 생각에 난 자신이 없는 거야. 6개월이 남았든 3개월이 남았든 내가 스스로 자신감이 있으면 하겠죠.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지 원인은.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늦었냐 빠르냐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질문자님이 알려줬으면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대학 입시에 통할 만한 건지 자신이 없고 난 모르겠으니까 남한테 그걸 봐달라는 거지.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알까?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작성자님이 그림을 그려 보셔야지. 그림을 일정 기간 이상 그려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나 그걸 지켜봐야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성자님 지금 작성자님한테 누가 약간 이렇게 태어난 지 3개월쯤 된 아기가 작성자님한테 제가 아직 걸어보지 않았는데 내년에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걷기 시작하면 늦었을까요? 어떻게 알 거냐고 그거를. 그림을 그려봐야 그게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통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뭐 가늠이라도 하지.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남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 질문자 본인도 자기가 아직 시작 안 해봐서 아는 게 없잖아요. 판단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들의 평균에 이제 내 예상을 기대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남들이랑 질문자님이 똑같지 않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자기 그런 애가 막 되게 걷는 게 느려서 막 5살 때 처음 걸을지 뭐 갓 태어난 기린처럼 갑자기 다음날부터 걸을지 뭐 어떻게 합니까? 어 그리고 다른 질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친구예요. 멀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무덤에 묻어둘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선생님, 서울대 가셨으면 그림만큼 공부도 잘하셨을 텐데 다른 전공 말고 왜 미술로 가셨는지 궁금해요. 경영학과나 법학과 이런 데 가서 문과 전문직 루트 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해보시고 예술 계열로 가는 거 확정을 언제 하셨나요? 문과 전문직 루트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도 이과였습니다. 난 수학이 좋았기 때문에. 공대 갈 생각은 했지. 원래 공대 가려다가 미술을 고2 여름방학 때 친구 따라 미술학원 갔다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진짜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했는데 왜 그림 그렸냐?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뭐야? 그러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못 그려서 딴 거 못해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공부했으면 다 딴 거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병신들이어서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뭐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뭐. 이게 질문이야 뭐야?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다른 걸 못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실제로 이런 놈들이 있어. 그게 더 열받아. 미술학원 가면 미대 입시 해본 사람 알겠지만 이게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림을 그렸다. 왜냐면 공부 못해도 미대는 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친놈이야.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디 잘하나 보자. 그따위로 시작해서 잘하는 놈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림을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림이 좋아서 시작해서 좋아서 열심히 하면 잘하겠죠. 근데 내가 요건 못하니까 그냥 뭐 그림이면 왠지 될 것 같고 그림 해봐야지 이딴 마음가짐으로 뭘 하겠어. 그림이 아니라 다른 무엇도 그따위로 시작하면 못하겠죠. 그리고 뭐지? 진짜 저 질문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저 질문 한 사람 이 안에 있을 거잖아요, 지금.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범인은.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안 되고, 모의고사 성적이 낮게 나온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성적이 낮게 나오는 거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공부를 못한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엔 그런 사람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성적이 낮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데 그냥 그 공부가 싫어서, 그냥 모의고사에 필요한 공부가 싫어서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머리는 충분히 좋아. 능력도 충분히 돼. 근데 그냥 안 할 뿐이야. 이런 사람이 그냥 그림 그리는데 흥미가 더 커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성공하겠지. 그림 진짜 그리고 싶고. 근데 지금 질문자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거에 저 행간을 읽으면, 나는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서울대를 갔을 거고, 서울대 가서, 그러니까 뜬금없이 지금 문과 전문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저거야. 내가 공부 잘했다면 서울대 문과 어디든 가서 전문직 해가지고 그걸 하면 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난 맛이 살 수 있는데, 씨발 내가 그거는 말 못하겠고, 그래서 나는 그림 했는데, 저 사람은 그거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림 했을까? 저거 갈 수 있었는데 왜 그림 했지?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이거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그거 했지?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저 질문에 문맥이 형성될 방법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맥락이 뭐라도 전제가 하나가라도 빠졌으면, 서울대 갔으면 공대 쪽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고민 안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서울대 갔으면 뭐 의예과 가서 의사 될 수도 있었는데 고민 안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인데 굳이 경영학과나 법학과 이런 데 가서 문과 전문직 루트 탄에 대해서 왜 고민 안 해봤냐? 왜 미술했냐? 그건 자기가 지금 그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죠? 애초에 그리고 첫 문장부터 그림만큼 공부도 잘했을 텐데 왜 다른 거 말고 미술했냐? 그 말은 자기가 다른 것 중에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남은 것 중에 그림을 골랐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제에 조목조목 그 모든 전제에 한 군데도 동의하는 게 없어요. 음, 그리고 아마 그 전문직 루트, 이것도 그걸 하고 싶었던 이유가 애초에 제가 볼 때는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공부 잘해서 그거 하면은 이걸 생각했겠죠. 그 학문에 되게 관심이 있다거나 그 직업적 고민에 대단한 흥미가 있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절대.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거 하고 싶으면 포크레인 기사하고, 아니면은 용접 기술자 하시고, 그런 것도 질문자님 지금 공부하기 싫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 기술 잘 배우면 진짜 고액연봉 받고 일하세요. 진짜로. 돈 버는 수단은 세상에 많지. 굳이 박 터지게 공부해서 서울대 뭐하러 가? 돈만 보고 할 거면 할 건 많은데. 그런 거 돈 얼마 잘 버는데. 그리고 다음 질문. 배경화면이 멋있는데 배경화면 그리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어떠셨나요? 안 힘들었어요. 개 재밌었어.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건 내 꼴리는 대로 제 맘대로 그려서 재밌었습니다. 0.1초도 힘들지 않았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싶은 만 그리고 딱 그만뒀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뭐 이거 뭐 별거 없잖아. 그림에 그려진 거 자체가. 하늘에 배경 대충이고 저 쇠판 몇 개 놓고 애초에 그린 게 별로 없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저걸 정리를 했어요, 선을 땄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메카닉 같은 거에 잔해잖아요. 잔해. 그죠? 잔해 그늘을 잘 봐보세요. 모니터를. 뭐 하나 있어요. 잘 봐보세요. 그림자에 뭐가 있어. 개. 종을 특정할 수 없는 잡종 개가 쨍쨍한 하늘 밑 그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메카닉의 제일 큰 범위 찾아올 건 메카닉이 주제가 아니야. 이 그림은 톨이 아닙니다. 이 그림 그릴 때 톨이라는 게 세상에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못 찾겠는 분은 잘 찾아보세요. 관찰력 훈련 하실 겸. 개 10마리 찾았다고요? 난시가 심하신 것 같은데 병원 가보세요. 다음 질문은 특별히 좋아하는 색이나 컬러 팔레트가 있냐? 저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늘 비슷한 색감 팔레트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정반대의 색을 쓰려고 해보신 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색은 파란색을 좋아해요. 확실히 파란색을 좋아해요. 컬러 팔레트?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색을 전 정해놓고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림 그릴 때 색을 정해놓고 쓰지 않아요. 만약에 한 그림 안에서 피부색을 그린다. 피부 안에 들어가는 이색 저색 다 그냥 그때그때 HSB에서 골라서 그냥 쓰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색이 없습니다. 애초에 제 그림 뭐 일러스트든 게임의 일러스트든 제 개인작이든 보시면 알겠지만 색이 계속 바뀌어 있어요. 특정 색만으로 그려져 있지 않아요. 절대. 제가 그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학생분들 거 수정한다거나 할 때는 시간상 그런 거 하나하나 깊게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스포이드를 찍어서 파파파박 수정해서 보여주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정할 땐 그렇게 안 하는데 제 그림 그릴 때는 절대 그렇게 스포이드 안 씁니다. 왜냐면 스포이드를 쓰는 순간 특정 색을 반복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제가 그걸 싫어해요.
정반대의 색을 쓰려고 해보신 적도 있나? 당연히 있죠. 게임 일러스트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단 평범한 조명받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피부색 다 그때그때 다르게 있어서 다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다라 천만 해도 시퍼런 조명받고 있어서 피부 그냥 아예 파랗게 그려버렸죠. 심지어 게임 회사에서 회사 작업하는데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해봤죠. 개인적으로는 녹색 피부로 그리기도 하고 뭐 분홍색 피부로 그리기도 하고 자주색 피부로 그리기도 하고 뭐 그냥 뭐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합니다. 가장 좋았던 여행지 일단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이집트였고요. 모든 면에서 너무 충격받았어. 너무 내가 아는 세상이랑 너무 달라갖고 모든 면에서 이집트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도시가 좋아서 그 환경이 좋아서 살고 싶었던 건 바르셀로나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환경이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날씨 너무 좋고 해변 있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 말고 도시의 그냥 경관 있죠. 도시의 경관과 분위기 때문에 좋았던 거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기억도 좋고 암스테르담이 도시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네덜란드 애들이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제가 만났던 애들은 되게 오픈마인드고 애들이 생각도 되게 바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뭐 인종에 대한 편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 없는 나라를 여행할 때랑 아는 사람이 있는 나라에 여행할 때는 좀 다르죠. 일단 암스테르담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좀 달랐고 이제 아는 사람이 없는 데를 갔을 때 좋았던 거는 사람이 좋았던 거는 그 더블린 아일랜드 갔을 때 유독 아일랜드 가니까 거기는 뭐 어딜 가도 식당을 들어가도 뭐 술을 먹어도 아무 데나 가도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되게 장난을 계속 쳐요.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사람들이 되게 유쾌해.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진짜 너무 기분 좋았어. 여행하는 내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레스토랑 가가지고 메뉴를 이렇게 보다가 무슨 맛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저기 이거 맛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웃으면서 옆에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진짜 이러더라고요.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래서 보니까 그 옆자리에 있는 일행 중에 할머니 한 명이 내가 물어본 그 요리를 되게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옆에 할머니한테 물어봐. 한 입 달라 그래. 말면서 진짜 개웃겼네 그때. 그 식당 점원이 그 웨이터가 손님한테 그런 장난을 치는 상황이 뭔가 서울에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 여행 가도 상상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는 그러더라고. 너무 웃겼어요 그게.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딜 가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아일랜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진짜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했어요. 저 옆에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한 입 달라 그러라고. 너무 웃겼어 그게. 좋은 나라 많죠. 다음 질문. 온갖 벌레가 나오는 집 대 귀신이 나오는 집. 두 개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죠. 저는 귀신이 나오는 집. 벌레보단 귀신. 왜냐면 벌레는 싫고 귀신은 내가 기가 세서 안 만날 자신이 있어. 그런 게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귀신은 심지어 그 집에 존재하더라도 난 안 만날 것 같아. 영원히. 귀신이 나. 벌레 개 싫어.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니, 톨이 아니고. 됐다. 아니야. 여기 제가 닫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방송하다 발톱을 왜 자릅니까? 참 상상력 참. 다음 질문.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용어가 좀 불명확한데 제가 맥락상 이름만 대라고? 사랑사랑 2018님보다 제가 셀 것 같은데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다음 질문. 채색을 실제 명암을 그대로 다 그린 거랑 셀식으로 투톤 뭐 이렇게 자른 거랑 둘의 차이점이 진짜로 셀식 채색에서 색을 이렇게 그냥 그라데이션 줘서 조금만 푸는 게 실사 채색이냐? 당연히 아니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질문이 나온 이유 자체가 제가 평상시에 이거 맥락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제가 그 얘기를 종종 했어요. 이렇게 명암 이렇게 그라데이션 줘서 이렇게 완벽하게 실제 현실적인 그 사실적인 명암 탄탄하게 잡을 때 그거를 상상으로 내가 이렇게 명암을 사실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거를 연습할 때 첫 단계로 먼저 광원의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그 빛이 닿는 곳, 안 닿는 곳을 구분해서 투톤으로 나눠보는 연습을 해라. 그것만 했을 때도 입체감이 탄탄하게 느껴질 정도로 계산이 정확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반은 해결된 걸 테니까 나중에 그거를 약간 연결만 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해도 일정 이상은 잘 나올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종종 했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진짜 그게 둘이 같은 거냐고 나온 거죠. 근데 당연히 안 같죠. 당연히 안 같은데 셀식 채색 자체가 왜 있나를 생각해보면 결국 사실적으로 탄탄하게 그리는 거가 시간 소요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업 효율을 위해서 단순한 방법 중에 되게 추상화해서 단순한 방법 중에 셀식 채색이라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셀식 채색으로 부르는 거죠. 그 방법 자체가 결국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특히 이거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거죠. 애니메이션에서 셀식으로 채색하는 거죠. 그 용어 자체가 그 말이죠. 애니메이션에서 하는 거. 그죠? 애니메이션에서 동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프레임을 다 그려야 되니까. 그쵸? 효율적으로 그리면서도 최대치의 효율을 내면서도 입체감을 탄탄하게 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식 채색이. 그랬겠죠. 그 원인을 보면.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명암이 어떻게 형성된다. 그걸 잘 관찰하고 그거를 최대한 단순화하면서도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보이게 전달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겠죠. 근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사물의 명암을 관찰하셔서 조명이 특정 방향에서 일정 이상의 강도로 오면, 예를 들면 지금 제 얼굴 색이 좀 짙잖아요. 제가 피부색이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고 지금 광택이 있는 거죠. 뭐 여기 좀 밝고 빛 잘 받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여기 요런 데 색 차이 되게 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림에서의 중간색들인 거죠. 이게 밝은 색이고, 그쵸? 근데 제일 진한 중간색이랑 제일 밝은 데에서 차이보다 이 그늘안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되게 어두워져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명암을 관찰해 봤더니 그냥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늘만 확 어둡게 하고 나머지 그냥 단색으로 밀어버려도 적당히 비슷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애니메이션 볼 때 센식으로 돼 있어도 입체감 잘 느껴지죠. 그 잘 그려진 작화일 때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그 방법대로 그늘 어두운 색, 빛 받는 곳 밝은 색으로 했을 때 그게 일정 이상의 실제 명암이랑 되게 유사성을 가지고 탄탄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명암 설명 그 따로 영상으로 만들었죠. 거기서도 설명했다시피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보이는 조명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연습 방법상 왜 셀식을 하냐, 그건 이제 연습 방법의 이유로 봤을 때는 센시제색이 나온 경위에 대해서 말한 거죠. 지금 연습 방법으로서 그걸 추천한 거는 결국 이제 광택이 아니라 이제 난반사에 의한, 이거 명암 설명 영상 보셔야 이해가 할 텐데, 난반사에 의한 명암을 내가 사실적으로 계산해 주려면 내가 머릿속에서 특정 형태를 이렇게 그림에 그렸을 때 빛 방향을 특정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 표면의 각 부분에 조명이 어떤 각도로 들어오는가, 그 입사각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명암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입사각 여기랑 여기랑 조금 다를 거잖아요. 그쵸? 그런 미세한 차이 같은 거 계산하려면 내가 되게 그거에 대해서 숙련도가 높지 않은 이상 힘들겠죠. 다짜고짜 그거를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입사에 계산했고 그걸 적당한 어떤 명암을 그럼 거기다 그 각도마다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또 알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고급 난이도를 연습해야 되잖아요. 와닿지도 않고, 이게 연습 난이도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소화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연습이 정해져야 스트레스가 너무 높지도 않고 얻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좀 늘겠죠. 내 실력이 요만큼이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요만큼인데 여기 있는 연습 방법을 주면은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고 남는 것도 없이 그냥 사람이 파괴돼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습의 난이도는 적절하게 줘야 돼. 근데 첫 단계로서 그런 모든 각도를 계산하는 건 너무 무리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빛이 닿는 곳 안 닿는 곳만 먼저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덩어리 감도 일정 이상은 인상이 비슷하게 살 거고, 연습 방법으로 봐도 난이도가 비교적 적절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결과 비슷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계산을 잘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그 중간 색들을 연결해주면 그게 이제 색을 푼 게 불채색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게 그 얘기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연습 방법으로서의 적절성, 그거는 그냥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센식 채색의 유래,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식 채색이 좋은 방법이냐 나쁜 방법이냐, 그거는 애니메이션 작화의 특성상 그게 효율적이고 좋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 문제고, 연습 방법으로서 세식 채색을 해보는 게 명암이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난 좋다고 생각해. 그거는 제 의견이죠. 가르치는 최정욱의 강사의 입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최초에 질문했던 거, 실사체로 한 거랑 세식 채색이랑 진짜로 그종 세식 채색 해놓고 색 약간만 부드럽게 하면 실사 채색이 당연히 아니지. 조명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데. 아시겠죠? 다음 질문. 중학교 시절 첫사랑이 그림을 그리기에 따라 그리기 시작하고 점점 그림으로 진로를 잡아가는 고2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때에는 그저 취업을 위해 마이스터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던 도중 저는 과연 취업만을 위해 사는 게 바람직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하기로 했고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시간이 많지 않았던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이 그리기 위해 계속 그림을 그려갔고 제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우기 형에게 질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과 돈을 번다는 것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어느 쪽이었나요? 질문에 뭐 프롤로그가 뭐 이렇게 길어. 마지막 한 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과 돈을 번다는 걸 우선순위 따지면 어느 쪽인가 이 말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질문의 90%가 TMI네.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하고 싶은 게 뭐든 상관없잖아.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날 포함.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게 하고 싶은 거고 다른 사람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위해 돈을 버는 거죠. 다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들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하고 싶은 것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거인 사람들이 있는 거지. 저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지구인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에 돈이 필요한 이상 하고 싶어 하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안 버는 이유, 뭐가 됐든지 간에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거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다음, 혹시 해외 축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면 어느 팀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합니다. 다음, 튀긴 치킨이 좋으세요? 구운 치킨이 좋으세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치킨 메뉴가 궁금합니다. 튀긴 치킨, 순살 파닭. 다음,
운동은 특별히 하는 종목이 있으세요?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만 꾸준히 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현 시점에 뭐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제가 평균에 비해서 확실히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일단 스키. 제일 첫 번째야 스키. 스키는 7살 때 타기 시작해서요. 그 후로 10년 동안을 매번 겨울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탔어요. 온 가족이 미쳐가지고. 스키로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진짜 잘 타. 그러니까 뭐 프로급으로 잘 타는 건 당연히 아닌데 일반인 기준에선 최상급으로 잘 타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영. 물에 있는 거 되게 좋아요. 수영을 막 실력이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수영도 되게 오랫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뭐 물 안에선 자유자재로 있어요. 네오플 다닐 때 산에 수영대에서도 1등 했어. 그때 하도 안 하다 오랜만에 했더니 자세 다 무너지고 막 체력 개 다 무너져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어쨌든 1등 했어. 상품 받았죠. 그래서 그리고 스케이트도 몇 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름에 수영 배우고 겨울에 스케이트 배운 거예요. 그렇게 되게 길게 배웠어요. 긴 기간을. 스케이트도 잘 타.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세 번째로 말한 게 난 스케이트 잘 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웠어요. 그 일자날 있죠. 그걸로 배웠는데 이제 어릴 때 하다가 꽤 긴 기간 동안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니까 잘 할 텐데 지금도 아마 잘 할 거예요. 근데 20살 20대 초반에 몇 살 때였지? 20대 초반에 그 연애할 때 여자친구랑 같이 스케이트장을 오랜만에 갔어요. 그래서 나 스케이트 잘 탄다 말을 미리 했죠. 근데 이제 그 스케이트를 이제 빌렸는데 거기서 아이스랭크에서 빌렸는데 피겨 날이더라고요. 피겨 스케이트 이렇게 휘어있는 날 있죠.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태어나서 처음 타봤어요. 그때 그랬는데 뭐 어차피 뭐 스케이트니까 뭐 똑같이 탈 수 있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진짜 스케이트 처음 탄 사람처럼 제가 엉덩방아 찍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날 실제로 그날이 스케이트 처음이었던 여자친구보다 제가 더 못 탔어요. 계속 넘어지고 진짜 개빡쳤어. 쪽팔리고 여태까지 호언 장담했던 거 있잖아요. 나 스케이트 잘 탄다. 근데 계속 넘어져. 걔보다 더 잘 넘어져.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일자날이었어 놓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봤는데 일자날이었으니까 균형을 좌우로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앞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앞뒤로도 균형 잡아야 되니까 그거 못하겠더라고. 지금도 스피드 스케이팅 날 신으면 잘 타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그날 이후로 약간 내 자신이 의심스러워졌어. 근데 쪽팔렸다는 게 그냥 쪽팔렸다는 거지 뭐 어떡하냐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썸 탈 때 그랬으면 진짜 잘못해서 끝났을 수 있었지. 이 새끼 씨발 허세만 부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 뭐야 이 새끼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한창 불타고 있었을 때라 그냥 뭐 웃으면서 넘어갔죠. 그리고 윈드서핑. 윈드서핑은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잘한다도 아니긴 한데 윈드서핑도 정식으로 배웠고 배웠던 기수 중에는 확실히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같이 배웠던 사람들 다 인정할 거야. 내가 제일 잘했어. 확실히.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저 윈드서핑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뭐더라? 윈드서핑 그 지도자 자격증 있어요. 저 3급 지도자 자격증. 저 근데 그 균형 감각 되게 안 좋아요. 저 운동신경 되게 없고 균형 감각 되게 안 좋아요. 윈드서핑을 잘한 거는 제가 처음 그 교육 기간 첫 날은 제일 못했어요. 제가 운동신경 별로 없어서. 제가 왜 제일 잘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균형 감각에 재능이 없는 거지. 난 재능이 없어요. 처음 시작하면 내가 제일 못해.
운동을 같이 배우기 시작해서 시작할 때 기준으로 내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재능이 없다고. 진짜 운동을 같이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항상 내가 제일 못해.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스키를 왜 내가 개 잘 타는 줄 아세요? 남들보다 훨씬 많이 탔거든. 내 재능이 남들의 3분의 1일 때 난 30배를 더 탔거든요. 그럼 잘 타는 거지. 스케이트 왜 잘 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 다 안 배우고 배우다가 말고 이럴 때 나는 진짜 졸라 오래 배웠거든요. 그리고 윈드서핑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첫날 내가 제일 못했어. 그게 너무 빡이 치더라고요. 나도 내 운동신경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질 때마다 짜증나. 그래서 다 같이 연습하는데 그게 이렇게 첫 단계가 보드 위에 서서 이 세일을 이렇게 잡고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 가는데 그게 넘어질 때마다 바다에 빠지잖아요. 파도 치는 바다에. 그래서 파도 치는 바다에서 보드 위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다시 서고 또 빠지고 기어 올라서 서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그거 3번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도 진짜 힘들어요. 체력이 바로 바닥나 바로. 그래서 같이 배우던 사람들이 딱 시작한 지 1시간만 되니까 다들 포기하고 그냥 바다 밖으로 나와서 해변에 다 앉았어요. 나는 그 배우는 시간 끝날 때까지 안 쉬었어. 기간 내내. 진짜. 남들 다 해변에서 널브러졌을 때 나는 기간 내내 계속 탔어요. 그러니까 순수 연습 시간으로 따져봐도 다른 사람의 진짜 20배는 더 탔어. 내가 진짜 순수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 탔지. 재능이 10분의 1이어도 연습 시간이 20배인데 근성으로 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재능이 있었다 그럼 첫날부터 내가 제일 잘했겠지. 저는 근데 첫날에 제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판엔 제일 잘했잖아요. 그 제주대에서 배웠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같이 술 마시러 갔더니 제주대 해양스포츠학과 교수님께서 여기로 편입할 생각 없냐고 진짜 물어봤어. 진짜 리얼로. 저 운동 개 못해요 진짜. 내가 잘하는 모든 운동은 내가 오래 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오래 했기 때문이지. 아, 올림픽에서 저를 만나볼 수도 있었다고요? 그건 불가능하지. 그거는 불가능하죠.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의 수준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거는 노력은 당연히 다 최대치고 재능도 최대치여야 돼. 저는 재능이 바닥이고 노력만 최대치잖아요. 일반인 사이에선 그 정도가 통해요. 올림픽에서는 안 통하지. 한 5번 정도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인데,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프리랜서로 혼자 있는 기간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힘든지 주변 분을 보니까 알 것 같더라. 오랜 기간 프리랜서나 혼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 혹은 오랜 기간 끌지 않게 정신 차리고 그림 공부 열심히 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걸 해달라. 일단 뒤에 얘기부터 하면 오랜 기간 끌지 않게 정신 차리고 그림 공부 열심히 하는 자세.
단순히 손만 움직이는 시간이 길다면 시간만 시간대로 가고 지나고 나면 딱히 도움되는 것도 없고 시간은 갔고 내 연습은 열심히 했고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바뀐 게 없으니까 그 기간이 허무해지고 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다 그만두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분석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걸 채우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시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발전의 속도가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어야 될 때 쉬고 집중할 수 있을 때 공부하시고 방법은 본인에게 필요한 방법 잘 고민해서 실행하세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뭐 모작 뭐 몇천 개 하기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발전 속도를 그렇게 해서 냈을 때 오랜 시간 끌리지 않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취업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뽑는 신입사원의 수가 극단적으로 적고 지망생은 발로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너무 많아요. 원화가 그래요. 원화 일러스트레이터 쪽이. 그래서 아까 올림픽 선수랑 비슷한 거지. 이 정도로 극단적인 소수만을 뽑을 때는 노력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노력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돼. 솔직히 말해서. 물론 재능의 범위가 그렇게까지 뭐 대단히 요구되진 않아요. 근데 재능이 없으면 좀 곤란하지. 뭐 60억 분의 1을 뽑는 거 아니니까 재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 하면 다 되는데 기간이 오래 끌릴 수는 있고 그리고 운도 따라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건.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마지막 한 줄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 앞에 그 앞에는 그거죠. 대학 졸업하고서 포폴 준비하고 프리랜서로 있는 게 되게 힘든데 이 사람들한테 조언해 줄 게 있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학원은 안 갔고요. 미술학원만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미술학원만 다니면서 재수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냥 혼자 있다가 4시간 그림 그려 와서 하는 거를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다음에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가서 2년을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 해에 학교 선배가 연락을 해서, 모르는 선배였는데 선배가 연락을 해서 그 선배가 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첫 회사를 다니고 그 스타트업을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회사를 들어갔어요. 다음 회사를 들어갔고 그 후로 쭉 이제 게임 일을 하면서 꽤 오랜 기간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와서 바로 졸업을 안 했던 대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땐 이미 제가 경력이 긴 상태였죠. 이미 프로로서의 경력이 되게 긴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미 던파 AD로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꽤 있었고,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쉴 겸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반년 놀고 나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을 거잖아요. 유럽 가서 1년가량 놀았어요. 그냥 거기 살면서 여행 다니고 친구 사귀고 그냥 놀았어요. 유럽에서. 그러다가 돌아왔더니 돌아오고 한 2달쯤 아무 생각 없이 놀면서 다음 여행이나 갈까 하고 준비하는데 강사 제의가 와서, 뭐 입사 제의 같은 거는 사실 흥미가 안 생겨서 다 거절했었는데 강사 제의가 와서 그거 괜찮겠다 해서 강사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외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삶의 궤적이 제가 좀 달랐고 오랜 기간 프리랜서 생활하거나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려면 제가 겪어보고 그 고민을 이해한 상태에서 정말 마음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취직할 때는 취업난이 이 정도로 심하지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난 기간 동안 본 게 있고 게임 업계에서 일했던 기간이 있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할 순 없는데 그냥 그 이상을 넘겨짚으면서 그 어떤 조언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약간 질문자님을 기만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직장을 다녀보고서 회사를 다녀본 다음에 프리랜서 생활하는 게 좋죠. 당연히 좋은 건 뭐 누가 몰라요. 근데 취업이 돼야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뭐 그거 몰라서 다 회사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선택권이 있을 때 선택을 고민할 수 있는 거지 선택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 나오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냥 준비하는 학생분들 제 일이 지금 돼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가르쳐 주는 거 그림을 다행인 거는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게임업계 원화가 일러스트레이터가 채용 때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거는 별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엄청 잘 그리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그림은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 거 그거 이상 할 수가 없죠. 그 이상의 무슨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